뉴스를 보건대 감히 이런 평가가 가능하다고 느낍니다. 미국이 실시간으로 망하고 있습니다. 그건 좋지가 않습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에 온 세계 경제가 달러 본위로 바뀐 지가 80년이 좀 넘어갑니다. 이제 미국이 넘어지면 세계 경제가 같이 망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독재 국가화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자주 제가 나름 이름 짓기를 미국 망함 속보 모음을 시간 날 때마다 모아서 좀 전달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LA에 있는 홍영훈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용호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가 상을 모으기 시작했다. 라는 소문이 그 전에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방송 앞부분을 들으면서 댓글 찾아봤는데 온통 PD님 머리 얘기밖에 없는데. 네. 이게 볼륨이 너무 세가지고 눈에 많이 띄나 봐요. 예, 이게 실제로 보면 얌전한데. 네. 네. 하여간 그래서 약간 이거 전달이 될까 싶긴 한데 오늘 저는 제가 원고 쓸 때는 트럼프 바보짓 모음이라고 써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하기로 네. 가제였습니다, 당시에. 근데 일단은 관객분들은 없지만 만약에 있다면은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뭐죠? 트럼프가 네. 노벨상 받았습니다. 트럼프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 문장은 네. 참입니다. 네,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노벨위원회한테 받은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딴 데서 받았습니다. 네, 베네수엘라의 여성 정치인 마차도 이번 노벨상을 야권 인사죠. 저 네네. 사진은 합성이 아닙니다. 노벨상을 진짜입니다. 받은 사람에게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네, AI 아닙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진짜 받은 메달을 그냥 전달을 한 거예요. 이렇게 가지세요. 이렇게. 네. 이게 지금 백악관의 소셜 미디어에 올라왔죠. 네. 사실 저는 이게 뭔 의미인지를 모르겠는데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받고 좋아하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예. 네.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는 비웃기도 화가 난 사람도 많은데 특히 노벨상의 나라인 노르웨이에서 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났는데 그래서 노벨위원회가 당근 금지 네. 성명을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노벨상과 수상자는 분리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누가 팔아도 이게 수상자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짠했던 게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되고 나서 다음 정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대놓고 네. 마차도는 아니야 이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남의 나라 대통령 공천에 관여하기 시작을 하고 있죠. 네. 그랬더니 이제 공천 탈락의 소문이 난 예비 후보가 뇌물을 들고 찾아간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든 아부를 떨어보겠다고, 그러니까 심각한 수준의 내정 간섭을 한 외국 지도자한테 이런 걸 주면서 아부를 떨어보겠다고 하고 그니까요. 그걸 또 좋다고 올리고 이게 아니 우리나라 청와대가 그 금관 모조품 줄 때 뭐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건 기껏 해봐야 금으로 된 그냥 선물이고 이건 진짜 그쵸. 노벨상이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마차도의 이런 전략 자체가 아주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하는 게 트럼프가 이런 상이나 메달에 대해 집착하는 게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금관도 그렇지만 사실 노벨상에 대해 특히 이게 많은 게 오바마가 노벨상 받은 뒤부터 트럼프가 사사건건 나는 왜 안 줘? 계속 이랬거든요. 그죠. 10년을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받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떠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노벨상에 대한 이 노벨 평화상에 대한 집착이 제가 볼 땐 세계에서 2위입니다. 1위는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받은 거 취소해달라고 아직도 노벨위원회에 항의하는 일부 한국의 보수 인사들.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 한 25년, 30년 동안 노벨위원회를 가장 괴롭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그러니까요. 노벨평화상 취소해달라고 한.
그들 이후로 최악의 진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그쵸. 그런데 이게 꼭 노벨상뿐만 아니라 저는 사실 굉장히 좀 황당했던 거 피파 월드컵 제가 축구 팬이거든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네, 저 피파 월드컵 조추첨을 보고 있는데 사실 진짜 최악의 조추첨이었던 게 앞에 사전 행사가 1시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안드레아 보첼리가 노래 부를 때까지만 해도 뭐 그래 이러다 지나가겠지 했는데 뭐 각국 정상들 나오고 막 이럴 때 이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데 이게 왜 축구 팬들을 위한 잔치가 아니네 이러고 있었거든요. 아, 이거 되게 군민 척사대회 같다고 느꼈던 게 네. 웬만큼 정국이 좋지 않고 독재국가 이런 데에서 그 축구 대회를 한다고 해도 그 나라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오랫동안 나와 있는 행사 같은 거 안 합니다. 이거는 느낌은 피파 월드컵 아니고 박스컵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피파 월드컵 조추첨 행사에서 다른 일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행사에서 피파 평화상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트럼프한테 줬어요. 여러분 저것도 합성이 네.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제 평생 계속 피파 월드컵을 팔로우해야 하는데 피파 평화상이라는 걸 전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모두가 그냥 처음 받고 만든 거예요, 얘네들이. 심지어 우리도 자기가 걸고 있어요. 메달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뭐랄까 뭐 각국의 정상이나 기관의 수장들도 이제는 그냥 야 이런 번쩍이는 거 트럼프 좋아하니까 이거 좀 잘 풀린댄다. 약간 이런 그렇죠. 식으로 주는 것 같거든요. 그 피파는 반정치가 아주 중요한 코드란 말이에요. 그럼요. 근데 그런 거고 뭐고 없어요. 새롭게 상을 제정해서 트럼프를 줍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덧붙이면은 누구나 상 받는 건 좋아할 수 있어요. 네. 그거는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이 사람 문제는 자기가 못 받으면 그걸 비난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노벨상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게 된 계기가 물론 아주 옛날에 나홀로 집에 잠깐 카메오 출연한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는 그거 말고 이제 사실은 어프렌티스라고 리얼리티 쇼. 리얼리티 쇼인데 이제 자기를 잇는 어떤 기업가를 뽑겠다고 하는 이게 사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리얼리티 쇼 중에 하나였고 그 가장 중요한 대사 넌 해고야가 전국적으로 히트를 했기 때문에. 그쵸. 네. 넌 해고야가 엄청난 히트를 쳤죠. 음. 근데 이 어프렌티스가 에미상을 못 받았을 때도 이건 조작이다. 부정을 외치신 거예요. 그쵸. 그리고 노벨상 못 받을 때마다 왜 나한테는 안 주냐. 그러니까 이렇게 맨날 땡깡 부리고 있는 트럼프가 또 그걸 비위 맞춰주겠다고 메달을 주는 마차도까지 보면서 진짜 천극에 따로 없다 싶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았다는 것이 이 마차도의 소위 노벨상 당근 사태로부터 미국인들에게 아이디어를 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밈이 퍼지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네. 모든 사람들의 상을 빼앗아서 자기 걸로 만들고 있다라는. 근데 오늘 뜬 따끈따끈한 뉴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요나스 가르 스텔의 노르웨이 총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네. 그 메시지에 당신 나라에서 내가 8개 이상의 전쟁을 종식한 공로에도 불구하고 노벨 평화상을 주지 않기로 한 것을 고려할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평화만 생각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렇죠. 이게 속보가 된 이유는 대통령이 속이 좁은 사람이라는 게 뉴스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은 고작 속이 좁다는 그 동인 하나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최근에 인식이 발전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엔 이건 그린란드를 가져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핑계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핑계예요. 핑계. 속 그냥 좁은 것도 이제는 캐릭터 중에 하나긴 한데 니네 나 평화상 안 줬지? 그럼 평화에 반대되는 일 좀 해볼까? 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민들이
우리가 그것은 알기 싫다 시간에 홍영훈 통신원하고 길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2020년대 미국 시민들이 미국 민주화 운동 1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에 대해서. 그쵸. 네. 두 번째 주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재임 중에 항상 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할 때마다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막 19세기나 20세기 초반 뭐 이런데 제정된 법이나 그때 발효된 법 같은 거를 갖고 와가지고 자신의 강경책을 정당화하려 한 사례가 여럿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대체 클리블랜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언제 있던 사람이야? 이런 걸 공부해야 돼요. 외국 외신 기자들이.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사실 이번뿐만 아니라 트럼프 정책에 반대하는 어떤 시위가 있을 때마다 항상 이걸 꺼내들고 있는데 인저렉션 액트. 네. 그러니까 이걸 내란법, 반란 반란법. 진압법. 네. 네. 근데 이게 1807년에 제정됐대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1807년. 그래서 220년이 된 법인데 220년 전 법을 들고 나왔어요. 조지 플로이드 사건 때도 이때도 주지사들이 이거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반란법을 발동을 하겠다고 위협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2020년이고 팬데믹 때였는데 그때만 해도 팬데믹이라는 상황의 어려움도 있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다 보니까 요즘 이민 단속국을 파견하는 것처럼 아주 폭력적으로는 못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지금은 또 연방군을 보내잖아요. FBI를 더 보내고. 이게 다른 게 그 당시만 해도 그 내각에 정상인들이 좀 있었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때는 이상한 사람만 있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정상인들이 예를 들면은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 같은 사람이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적용할 수 없는 법이다. 그죠. 미국 시민들을 그래서 상대로 실제로 우리가 가면 안 된다. 네. 발동을 못 했는데 근데 아주 불행하게도 그는 다시 백악관에 돌아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2026년 1월 뭐 피디님이 제 코너가 아닌 다른 코너에서 이제 짧게 브리핑해 주신 것도 있지만 미네소타에서 아이스 단속 중 총격 사건이 벌어지면서 여기 또 시위가 격화되고 있거든요. 네, 르네구시 사망 사고. 네. 근데 여기서 트럼프가 소셜미디어 통해서 이거 미네소타 제대로 통제 안 하면은 내가 반란법을 이거 시행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 진짜 저는 요거 좀 잘 모르겠어요. 요새 트럼프 별명이 타코잖아요. 뭐 지난 몇 년째 타코라고 불렸습니다. 언제나 도망간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한데 주방인 정말 동원했다가 이건 내전이거든요. 이 내전이라는 게 어떤 그림이냐 하면 주에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있고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병력과 경찰력이 있는데 지금 이미 후자가 미네소타에 가 있잖아요. 시카고에 가 있고 이 사람들이 함부로 총을 막 들고 돌아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치안에 방해가 되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주지사나 시장급에서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을 동원해서 예를 들어 이민단속국 직원들을 내쫓는다. 총을 들고 가서. 그럼 총을 들고 양쪽이 서로를 겨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발 나온다. 그럼 교전이죠. 그게 내전이고. 이게 한국에 계신 분들을 보면은 무슨 소리야 하겠지만 어쨌든 미국은 이론적으로는 국가들의 연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방 탈퇴라는 옵션이 분명히 법률적으로 다 존재를 합니다. 그건 언제나 상존해 있죠. 네. 그 연방 탈퇴가 실제로 일어난 게 남북전쟁이고. 그리고 가까이는 몇 년 전에 브렉시트 때 영국이 EU를 빠져나갈 때 캘리포니아나 텍사스에서 우리도 미국에서 빠져나가자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지하게. 굉장히 유명한 구호였죠. 칼렉시트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캘리포니아도 빠져나가자. 근데 아시다시피 뭐 국가라는 게 경제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캘리포니아는 지금 빠져나가도 세계 5위권의 경제 대국이거든요. 캘리포니아 없으면 미국은 꽤 가난해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네네. 근데 그러면은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세 번째 아이템으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상황하고 비교할 법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최근에 국민의힘의 분위기가 그렇거든요. 고성국 씨가 일부 당권파의 축복을 받으면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젠가부터 극우 선동가가 됐었죠. 예전에 저명한 정치평론가에서. 극우 선동가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극우를 계속해서 국민의힘 안에 모여있고 결집시키도록 하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0%대를 밑돌겠지만 극우들 중 일부가 안전하게 국회의원이 되거나 군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거든요. 트럼프에게서도 비슷한 일들이 보입니다. 극우적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관리들 중 누군가가 이제 출마를 하려고 해요. 그 얘기죠. 맞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미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정부기관이라는 여론조사하면 항상 1등하는 데가 있거든요. 어딜까요? 항상 네, 항상 1등이에요, 여기가. 경찰일까 아니면은 FDA? 아니요, 국세청입니다. 아 맞다. 뭐 너무 무서운 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호랑이가 온다고 얘기할 때 미국인들은 IRS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뭐, 내 돈 뺏어가니까. 그렇죠.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세금에 대한 개념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요새 돌아가는 걸 보면은 이민세관 단속국, 그러니까 아이스라고 보통 많이 부르죠. 네. 아이스가 그 자리를 곧 탈환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네. 아까 얘기했지만 아이스가 이제 공공의적으로 확고하게 지금 올라서고 있는 게 올해 1월에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이어 총격 사건이 발생을 했기 때문인데 네. 특히나 그 르네 굿이라는 분은 시민권자고 백인 여성인데 그 비디오도 공개됐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분은 머리에 화도 안 총을 냈죠. 맞아서 네,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했어요. 네. 그 아이스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와중이었는데 특히 저는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르네 굿이 마지막으로 그 아이스 요원들한테 남기고 간 말, 어떻게 보면 이제 유언처럼 된 거죠. 그 말이 되게 소셜미디어에서 화제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난 너희들한테 화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했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몇 초 후에 총을 맞은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자가 망자를 쏜 거죠. 네. 그리고 욕설을 내뱉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규모 항의와 이제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시위대 구호는 너무 명백합니다. 아이스 폐지해라. 그렇죠. 아이스 집에 실제로 가라. 여론조사도 아이스를 해체해도 좋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고 있어요. 전체 미국 여론조사에서. 아, 그러니까 언론이 이걸 조사하는 것도 흥미로운데 찬성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 아이스 폐지 찬성이 반대보다 높이 나온 게 역사상 최초라고 알고 있어요, 저는. 아, 네. 네. 그런데 제가 옆에서 봐도 요새 아이스 보면 무슨 게슈타포 같다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아, 캘리포니아에서 돌아다니죠? 네. 근데 그 비디오를 봐도 그렇고 여기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얼굴을 완전히 다 가리고 다녀요. 그니까요. 그럼 테러범하고 오인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네. 그리고 시민들한테 불신검문하고. 그러니까 저 최근에 특히 이런 일이 LA에서도 있었는데 LA에 자바 시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저도 한인 언론에서 뉴스 봤어요. 네네. 한인타운에 뭐 업체들 많이 몰려있는 곳을 아이스가 쳐들어왔다면서요, 며칠 전에. 그렇죠. 이게 한국으로 치면은 동대문 같이 의류 도매상, 소매상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단속을 나와가지고 막 불신검문을 하고 일부 체포해가고 그랬습니다. 여기가 사실은 한국 분들이 워낙 이제 봉제업이나 의료 많이 종사를 하시면서 한때는 한인 경제의 젖줄로 불리기도 했던 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이커머스의 대중화라든지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여기가 규모가 상당히 축소된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아이스의 어떤 이런 활동이 우리랑 상관없는 거 아니야? 나는 합법 이민자인데 라고 생각하는 많은 한인들한테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직원들을 데려가는 일도 흔하고. 네. 네. 그리고 이게 반드시 체포를 안 한다 그래도 이렇게 단속만 떠도 직원들이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아예 도시가 공동화돼 버린 사례 같은 것들도 미국 언론에서 종종 봤어요.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심지어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데리고 와서 공장도 또 돌리고 오랜만에 시가 활기를 찾았는데 아이스가 한번 들이닥친 뒤부터 다들 막 집으로 떠나고 미국을 비우고 바깥에 안 나오기 시작했다.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예를 들면은 지금 시민권자 백인들도 이렇게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게 지금 아이스와 조금이라도 맞서면 있는 일이다 보니까 그냥 뭐야 뭐 아이스 무서운 애들은 다 불법 체류자잖아. 나는 자연스럽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아니고 진짜 저만 해도 어디서 아이스 만나면 정말 무서울 것 같거든요. 생명 위협을 느끼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불법 이민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근데 제가 오늘의 뉴스는 그런 와중에 이 아이스의 부국장 출신의 28세 여성 메디슨 시언이란 분이 있는데 네. 이분이 갑자기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민단속국 부국장이 출마 선언을 합니다. 네. 이거 뭐 이 윤석열 치하 검사들 출마 선언하는 거랑 비슷하고 혹은 이제 용산 참사에서 주책임자인 김석기 의원은 아직 경주시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긴 한데 엄청 젊고 또 예. 네. 이분이 작년 3월에 임명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는 얘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법이나 치안 분야에서 경력이 완전히 일천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트럼프 측근이라는 이유로 이제 연방기관의 부국장에 올랐습니다. 아 사법 관련한 경력이 없는 27살짜리인데. 네.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아이스를 통해서 반이민 드라이브를 걸 때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펼치면서 이 드라이브를 주도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 후 불과 1년 만에 아이스 요원을 1만 2천 명을 증원하고 네. 이민자 추방 250만 명, 엄청난 본인은 실적이라고 자평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1년 만에 12,000명을 연방정부 기관에서 채용을 하면서 저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뉴스 기사나 이런 걸로 들어보면은 아이스 요원은 처음으로 채용하면 사이닝 보너스를 줬대요. 계약금으로 몇천 달러, 몇만 달러 이렇게 주면서 엄청나게 채용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공무원이 농구나 야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계약금을 준다고요? 그니까요. 이게 진짜 말이 되는가 싶었거든요, 저는. 아 이게 보통 그 스포츠 선수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도 있지만 단기직이기 때문에 계약금이 더 중요한 거기도 하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공포 전국을 만들어내느라 몇 달에서 몇 년 쓰고 버릴 용병들을 사올 때 하는 방식이라는 심증이 더 굳어지는 느낌입니다. 무슨 계약금을 줘? 이상한 일이죠. 그런 사업을 주도한 사람이 출마를 하기로 했다. 이번 중간 선거에. 네. 갑자기 1월 중순에 오하이오주 연방 하원의원 선거 출마를 했는데 여기가 오하이오 구선거구인데 민주당의 40년 현역 마시 카터 의원이 최근 선거에서 아주 근소한 표차로 이긴 진짜 완전 스윙보트 지역입니다. 아, 20선 현역이 계신데 민주당에 얼마 전부터 스윙보트 지역이 됐다. 근데 심지어 24년 대선에서는 트럼프가 이기고 하원은 민주당이 당선됐어요. 아, 보통 그런 일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국에서 전국에 400 몇십 개의 그 선거구 중에서 유일한 그 13곳밖에 없대요. 이런 교차 선거구라는 게. 그러면 아주 중요한 선거구에 이런 그 반이민 혐오의 뭐랄까 기수가 출마를 한 거예요. 그렇죠. 또 왜냐하면 저는 그게 정확한 진단이라고 보는 게 트럼프가 어떤 이제 정책을 할 때마다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예를 들면 관세 같은 거는 강하게 드라이브 걸 때마다 지지율이 뚝뚝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트럼프의 주요 정책 중에서 이렇게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별로 없었는데 음, 의외로 이렇게 아이스가 완전 개판을 치기 전까지는 음. 강경 이민책에 대해서는 이런 일들을 벌이면은 전체적인 지지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관성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게 혐오를 폭력으로 구체화시킬 때 극우 정권은 보통 인기가 올라가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중간 선거에서 아무래도 지면은 트럼프의 국정 동력이 확 떨어질 테니까 어떤 아젠다를 통해서 이 선거를 이끌어 나갈까를 얘기하는데 이거를 치안과 국경안보 이슈로 가보자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지금 그래서 저희가 뭐 이 사람 소개 페이지를 보여드릴 텐데 대충 이런 캐릭터네요. 총을 들고 환하게 웃는 그렇죠. 평생 애국자 28이지만 직접 발표한 성명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의 의제를 확고히 뒷받침할 의회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럼 그리고 예. 내가 진짜 리더십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특히 지금 현역 카터원을 공격하는데 뭘로 공격했냐면 국경장벽 예산 옛날에 반대했었잖아 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했죠. 네. 아니 뭐 5대5에 붙어 있는데 뭐 국경장벽 알게 뭡니까? 텍사스나 뭐 저 애리조나는 모를까? 아무튼 그렇죠. 근데 2022년에 공화당이 여기서 뭐 후보에 좀 자격 논란 같은 게 있어가지고 계속 당해왔는데 시연같이 좀 젊고 전국구 이슈를 가진 후보를 앞세워서 승부수를 띄웠다. 그러니까 이건 동시에 네 트럼프 측이 이미지가 이런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민 단속국을 이끄는 사람이. 근데 동시에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선명성이 짙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반대할 이유는 없는 어떤 구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그건 맞아요.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국의 검찰 정권이 주진우 검사한테 노른자위 해운대 공천 주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민주당은 그쵸. 반기죠. 그래 너네 망해봐라 하고. 물론 이제 시연은 그 당내 경선부터 통과를 해야 되긴 하는데 아마도 이제 워낙 트럼프가 강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지역 선거에서는 보기 드문 전국적 인지도를 가진 후보다 보니까 아마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공화당원들 이민 단속국이 잡아가도 뭐라고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왜냐하면 최근에 진짜 LA에서도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던 게 네. 아이스가 검찰청 직원을 잡아갔어요. 에? LA시 검찰청. 예. 한국에선 꿈도 꾸지 못할 검찰보다 더 센 놈들이 있어요. 검사는 아니고 직원이었는데 어쨌든 그 검사장인 호크먼 검사장도 너무 빡쳐가지고 그렇죠. 잡혀갔다 지금 풀려났는데 뭐 막 기자들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뭐 왜 잡혀간 거죠? 막 뭐 누가 잡혀간 거죠? 그랬는데 그냥 아이스한테 물어봐 이러고 딱 그 입장문을 끝내버렸어요. 예. 아, 구체적으로 비난하기엔 자기도 뭔가 무서운 게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것도 있고 물론 신원을 안 밝히는 거 이 사람이 억울하게 체포됐기 때문에 신원이 밝힐 일은 없지만 어쨌든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호크만도 모르는 거 아니야? 대체 얘가 왜 잡혀갔다 온 거지? 이런 게. 그죠. 뭐 이유를 얘기해주지도 않는다면서요. 복면을 한 사람들이. 그쵸. 이게 홍위병일 수 있는 이유는 정확하게 말해주진 않지만 가장 큰 권력이 그들 등 뒤에 있다라고 어떤 오호라에 써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들이 두려움 없이 막 모르는 사람들을 죄 없는 사람들을 학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중국 인민들은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 시민들도 지난 세기의 중국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저는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막 소셜미디어 같은 데서 아이스가 누군가를 막 굉장히 폭력적으로 체포를 하거나 어딜 연행하거나 막 구금을 하거나 이런 영상이 진짜 많이 공유가 되는데 네.
그 영상들의 뒷부분에 붙는 말이 항상 가장 공포거든요. 뭔데요? 뭐라 써 있냐면 이 사람 시민권자였음 이렇게 써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도 이제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아이스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죠. 아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네. 이 시연의 존재를 통해서 이거는 계속 정치 뜨거운 이슈로 계속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선이라도 되면 진짜 그러니까 지금도 12,000명을 늘렸는데 이민 단속국에 얼마나 더 힘을 줄지 모르겠고 이민 단속국뿐만 아니라 지금 미네소타에 FBI 추가 뭐 인원을 파견하려고 한다느니 군을 더 넣으려고 한다느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실제로는 추가적인 유혈 사태를 원하고 있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건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여담 같은 건데 정치 네. 공학적으로 좀 되게 재밌는 일은 그래서 이제 그냥 단물 다 빠지고 잠시 반짝하는 정치인인 줄 알았던 팀 왈즈 미네소타 주지사. 아, 그렇죠. 지난번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 네. 갑자기 잠룡으로 그렇죠. 트럼프와 각을 세우게 되면서 이렇게 지금 굉장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만약에 우리 12월 3일 내란 때도 서울시장이 민주당이었으면 대권주자 됐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 팀월트 쳐다보고 지금 미네아폴리스 시장이라든가 사람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상징성이 너무 커져 버려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뭐 전에 그 브리핑에 나왔던 미니애폴리스 시장도 지금 이제 욕설을 하면서 그렇죠. 아이스 꺼져라 하셨던 분. 대립각을 세웠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전국적인 정치 무대에서 크면서 대립각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런 상태고요. 미국 사람들은 트럼프가 온 동네 꼬마들의 우승 트로피 같은 걸 다 뺏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네. 트럼프는 타코처럼 안 보이고 파포처럼 보이기 위해서 폭력적인 노력을 오늘도 계속 기울이고 있는데 그중에는 아이스의 천병이 출마를 한다는 소식까지 있더라까지 오늘은 정리를 했고 한 주어치만 정리해도 이렇게 많습니다. 홍영원 통신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곧 또 봬요. 네, 수고하셨습니다.